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공세에 낙동강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때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 국방부 제3국장 김일환 대령이 찾아와서 경주분관 소장 유무를 분산 이동하라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전합니다. 북한군이 이미 국립박물관 서울본관은 물론이고 개성, 부여, 공주분관까지 접수했거든요. 남은 것은 경주분관 뿐이었습니다. 즉시 유물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관과 허리띠를 비롯한 금관총 출토품 등 139점이 낙점되었습니다. 선택된 유물들은 대구 한국은행으로 이송되어서 한국은행 소장 금괴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공수되었습니다. 이 필요한 유물은 1957년에서 58년에 미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린 최초의 해외 전시에 다른 유물들과 함께 출품된 뒤에 9년 만에 귀환합니다. 그럼 국립박물관 서울 본관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초대 박물관장이던 김재원 박사를 비롯한 박물관 직원들은 전원 잔류하고 있다가 북한군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6월 29일쯤에 북한 내각 직속인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전위원회에서 왔다는 김영태가 국립박물관을 장악했고요. 그간의 고초는 말도 못했죠. 그러다가 3개월도 안 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죠. 북한 측은 박물관 진열품 중에 1등급에 속하는 유물들을 모두 포장해서 시외곽으로 분산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러나 박물관 직원들은 그 경우 유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반대했고요. 결국 대안으로 제시된 덕수궁 미술관 지하창고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박물관 직원들의 처절한 지연작전이 펼쳐집니다. 북한 측이 중요 유물의 분산 이동을 재차 강요하니까 박물관 직원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종묘 아니냐, 역대 군주들의 신의를 모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종묘에 방공 지하실을 만들어서 특급 유물들을 보관하자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도자기를 포장하면서 크기를 재지 않았다 라고 다시 풀었다가 싸는 일은 기본이었고요. 그림은 습기가 들면 큰일이다, 불상은 머리 부분이 약하다 라는 등의 이유를 댔고요. 또 유물을 넣을 괴짝을 구해야 된다, 목수를 불러야 된다, 못을 사와야 된다라는 갖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9월 21일에서 24일에 걸쳐서 연희고지를 점령한 국군과 미해병이 도심 탈환을 본격화하자 북한 측 보전위원회 요원들이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이 도주한 24일 무렵에 경북군 경내에는 무려 6발 이상의 폭탄이 공중에서 투하됐거든요. 이 포격으로 경복궁 경내에 서 있던 지광국사 현매탑이 무려 12,000여 편으로 산산조각 났고요. 각종 유물과 발굴품이 소장되어 있던 만춘전과 사정전, 자경전과 그리고 그 정각에 딸린 회랑, 그리고 각종 유물을 보관한 신창고와 본관창고 등이 전파되었거나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유물 정리 작업은 휴전 이후에도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최종 집계된 전쟁으로 사라진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총 수량은 7,109점에 달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막힌 후일담이 하나 있죠. 국보국 핵심 유물을 시외곽으로 이동하라 라는 북한 측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덕수궁 미술관 지하창고로 옮긴 박물관 직원들의 지연작전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덕수궁 석조전 역시 피격됐지만 미술관 지하창고는 멀쩡했던 겁니다. 만약에 서봉청, 금룡청 금관과 두구의 국보, 방가사회상 같은 유물들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문화유산은 10월에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됩니다. 11월 말이 되자 김지원 관장은 미국 대사관 부산 공보원장이던 유진 크네즈로부터 박물관 소장품들을 옮기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서 유물의 부산 피란을 허용해달라 라고 요청해서 재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계획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문교부 장관이 박물관장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 형식으로 승인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박물관 유물들을 모두 피란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들이 또 한 번 충격과 공포에 빠지겠죠. 그래서 장관과 박물관장만 통하는 영문 편지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렇게 유물 피란 계획을 세웠지만 수송수단이 문제였죠. 발을 동동 구르던 김 관장은 중국군의 개입 사실을 알려준 크네즈 부산 미 공보원장을 찾습니다. 이 크네즈라는 인물은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수호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요. 해방 후 미 군정청의 역사, 문화유산 담당인 교화국장으로 근무한 미군 대위였는데요. 해방 후 한국인의 손으로 처음 조사한 호우청 발굴을 위해 발벗고 나선 분이기도 합니다. 도쿄 메가드 사령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냈고요. 발굴 비용까지 확보해서 주었답니다. 덕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명문이 새겨진 유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뿐이 아니고요. 어느 날 파고다 공원을 지나다가 언젠가부터 윗부분 상계층이 뜯어져 있던 그런 원각사 10층 석탑을 보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때 회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일본 반치를 위해 뜯어놓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었죠. 크네즈가 이 탑을 보고서 원래대로 복원해서 우호의 의미로 한국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크네즈에게는 파고다맨이다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김재원 관장은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의 미 문화공보원장으로 있던 크네즈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 관리가 한국 유물의 피란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울이 공산군에게 재함락된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크네즈는 망설임 끝에 김 관장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만약 다시 공산체화로 들어간다면 더는 유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여긴 거죠. 돕기로 작정한 크네즈는 묘안을 짜내서 수송 수당까지 마련합니다. 서울에 군수품을 내려놓고 빈 열차로 부산까지 되돌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또 미군 수송부를 설득해서 박물관, 덕수궁미술관, 서울역 사이를 오가며 소장품을 옮길 트럭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1950년 12월 7일부터 서울역에서 부산행 극비 유물 수송 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열차에는 국립박물관 소장품 83상자와 덕수궁 미술품 소장품 155상자는 물론이거니와 서울대 도서관 소장, 승정원 일기 3045책 등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열차에게 수시로 길을 양보해야 했고요. 공산군의 공격이 염려될 때는 몇 시간씩 멈춰서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크네즈가 확격한 공을 세웁니다. 크네즈는 모든 검문소마다 전화를 걸어서 유물 열차의 통과를 알립니다. 안전 이동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군용기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유물의 무사 도착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유물 열차는 출발 사흘 만인 10일에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재원 관장은 서울의 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 중요 유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 오타니 고주이가 중앙아시아에서 수집 약탈한 360여 건 1,500여 점의 유물이었습니다. 이 유물의 핵심은 60여 점에 달하는 벽화였는데요. 그러나 1차 수송 때는 가져올 엄두를 내지 못했죠. 김 관장의 지시를 받은 박물관 직원인 최순호와 서울에 남아있던 수의 문억석 등이 4주에 걸쳐서 벽화를 뜯어서 포장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충계 대공세로 대포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포장이 겨우 마무리되었답니다. 크네즈는 이때 유물 포장과 수송에도 관여하는데요. 서울에 있던 동료인 찰스 먼스키 대령에게 유물 포장과 수송을 맡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마침내 4월 25일에 잘 포장된 중앙아시아 유물 등이 화물 열차를 통해 부산에 도착하는데요. 이렇게 극비 유물 수송 작전을 통해서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던 430상자분 18,880점의 문화유물이 무사히 부산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동베를린의 영화관에서 방영된 구소련 측 뉴스는 경복궁 내 국립박물관 진열실의 텅 빈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침략자들이 한국의 국보유물을 송두리째 약탈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유물 수송작전이 완벽하고 감쪽 같았다라는 얘기죠.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재원 관장이 중국군의 공세가 치열할 때인 1950년 12월 2일에 연합군 총사령부에 한국 문화재를 미국에 반출하기를 원한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난색을 표했는데요. 결국 이 미국 피란 계획은 유야무야되고 말죠. 1951년 7월 10일부터 정전 회담이 시작되어서 더는
박물관 유물이 다칠 위험이 희박해졌기 때문이죠. 김재원 관장은 훗날 내 일생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동산 문화재 거의 전부를 전쟁의 와중에서 무사히 지켜낸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한 분이 계시죠. 미국인 큰해지입니다. 남의 나라 일인데 마치 제재민 일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고 유물 확인 작업까지 마친 뒤에 안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해주는 훗날 김해 대정동의 사회인류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된 겁니다. 이후에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한국 관련 특별전을 3회나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은관 문화원장을 받았고요. 세상에 이런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